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동양생명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. 동양생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사로, 그리고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한 바가 있었죠.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으로 상승했었던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PF 이슈입니다. 지금 정부,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, 사실 그 정책들이 금융사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요.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동양생명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동양생명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생명보험을 좀 주업으로 하고 있고, 보험상품 판매 그리고 투자라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이죠. 재무제표를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동양생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PBR이 0.25배 그리고 BPS가 18,372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고, 그리고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인해서 상승을 좀 한 부분이 있었죠. 그런데 이 기업 밸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제일 중요한 건 이 세제 혜택 부분이다. 그리고 여야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 부분 궁금하시면은 제 전에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, 아무튼 지금 현재 금융권들이 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, 그런데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죠.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. 현재 금융 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에게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. 현재 유력한 방안은 이 신디케이트론, 즉 공동 대출과 같은 이 공동 융자 방식과 PF 펀드 공동 조성이라고 하는데요. 세제 혜택까지 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이 취득세까지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한답니다.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이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전략 같은데요.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대책 자체가 이 금융기업들에게는 다시금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. 여기 있는 기사를 보시면 이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. 그런데 사실상 이 PF 전체 시장이 230조 원 규모거든요. 그러니까 230조 원 규모에 비해서 사실 지금 23조 원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. 그래서 일단적으로 금융 당국은 이 PF 사업장을 4등급으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과감하게 좀 퇴출시키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는데,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이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, 그리고 법원의 경매,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라는 대책으로 보이고 있어요. 일단 경공매를 통해서도 부실 사업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동산 펀드나 그리고 신디케이트론을 동원을 한다라고 하는데, 사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동산 PF 펀드나 이 신디케이트론은 공동 융자 방식, 즉 금융사들의 돈을 땡겨서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. 정부의 돈이 아니라 금융사들의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.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같은 걸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, 지금 사실상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라고 해도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입장이 보이지도 않고, 그런 만큼 이 금융사들의 입장에서는 신규 자금 투입하기에는 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.
그런데 금융당국이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를 하거나 아니면은 강제를 시켜버린다면 이 규제 산업인 금융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, 그렇다면 2분기나 3분기에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뭐 2분기, 3분기 올해 그냥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.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이 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6월에 인센티브 방안 제도를 손을 보고, 그리고 7월에는 금감원이 각 금융사들의 처리 방안을 평가한 이후에 조정을 하면서 9월부터 이 PF 사업장 매물을 가리겠다라는 건데요. 일단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발표를 할지 6월에, 그리고 금융사들은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,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.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듯 싶은데요. 그래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. 동양생명의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뭐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지 보험 테마 형성, 그리고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, 이 최근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죠. 그런데 2월 26일에 발표됐던 내용이 상당히 실망이 큰 내용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배당락과 겹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죠. 그리고 5월 2일에 발표되었던 2차 세미나 역시 실망한 내용이 가득했다 보니까 이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6%까지 빠졌다가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지금 동양생명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었죠. 동양생명 실적을 잠깐 보자면은 지금 이번 1분기 실적이 이 작년 1분기 실적에 비해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영향이 가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, 그런데 사실상 이 동양생명 같은 경우 실제로 이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모멘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선을 미리 그어놨는데, 오늘 지지가 일어났던 곳, 그러니까 이 120일 이평선 부근과 그리고 지금 20일 이평선 부근이 이 레인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. 만약에 이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고,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된다라고 해도 이 법 개정을 하려면, 그러니까 세법 개정을 하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.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모멘텀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그런데 염두에 두셔야 될 것, 제가 오늘 내용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부동산 PF 관련해서. 그래서 이 충당금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2분기, 3분기, 4분기 올해 실적 자체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.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